비가 내리는 밤이면 나는 늘 창문을 닫는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그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다. 21해 전 이 작은 도시에서 벌어진 사건이 내 마음에 깊은 금을 남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붉은 우산 살인 사건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도 이곳에 살아 숨쉬는 전설이 되었다. 2004년 6월 장마가 시작된 어느 저녁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고 골목마다 빗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다. 좁은 골목, 어기 가로등 불빛 아래 붉은 우산을 쓴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고요하게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내 기억에 강하게 남았다. 그날 밤 우리 동네에서 한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 그리고 그 곁에는 붉은 우산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곧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비가 오는 밤이면 붉은 우산을 든 여자가 나타난다고. 그리고 그 여자를 본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잃게 된다고. 처음엔 단순한 괴담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야기는 점점 더 진짜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비가 내릴 때마다 누군가는 붉은 우산을 든 여자를 봤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날 이후로 비 오는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시선. 그 모든 것이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아무도 범인을 찾지 못했고 붉은 우산의 정체도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날 내가 본 그 여자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 사건을 잊어갔다. 하지만 나는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조금씩 변해갔다. 비가 오는 날이면 나는 괜히 불안해졌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방 안에 불을 켜둔 채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숨을 죽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이 도시를 떠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가 오는 날이면 어디서든 붉은 우산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우연히 그 사건 이야기가 나왔다. 야, 그거 알지? 비 오는 날마다 붉은 우산 쓴 여자 나온다는 전설.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다. 근데 그거 진짜래. 우리 고모가 직접 봤대. 밤에 골목에서 우산만 붉게 빛나고 얼굴은 안 보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더 그 사건에 집착하게 됐다. 인터넷을 뒤지고 옛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심지어 경찰서에 문의까지 해봤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아직 미제입니다. 단서가 부족해서 사건 현장에는 지문도 CCTV도 목격자도 없었다. 오직 붉은 우산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블로그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붉은 우산 사건에 대한 소문과 목격담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비 오는 밤 우리 동네 골목에서 붉은 우산을 든 여자를 봤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집 강아지가 사라졌다. 내 친구는 그 여자를 본 뒤로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리다 실종됐다. 이런 글들이 수십 개나 있었다.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고향집에 들렀다.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괜히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작은 붉은 우산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나는 그 붉은 우산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손끝이 저릿할 정도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우산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두고 간 것처럼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손잡이에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우산 천에는 어딘가 익숙한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그 우산을 집 안으로 들이지 못하고 현관 앞에 그대로 두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집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우산은 숲이 없어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꿈속에서는 항상 붉은 우산을 든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우산 아래로 새빨간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꿈속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내게 다가올 때마다 나는 숨이 막혀 깨어났다.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둘씩 불행이 찾아왔다. 가장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직장 동료는 이유 없이 실종됐다. 모두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혹시 내가 그 우산을 본 탓일까? 아니면 그날 밤 현관문을 열었던 게 잘못이었을까? 나는 점점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사건 현장을 찾아갔다. 20년 전 붉은 우산이 처음 발견된 그 골목. 골목은 예전과 다름없이 좁고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빗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누군가 내 뒤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왜 돌아왔어?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내 발밑에는 또다시 붉은 우산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비가 내릴 때마다 붉은 우산을 통해 내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더 붉은 우산에 집착하게 됐다. 내 머릿속에는 온통 그 우산과 우산 아래 서 있던 여자의 모습만이 맴돌았다. 나는 다시 인터넷을 뒤졌다. 오래된 게시판, 사라진 카페, 심지어는 외국 사이트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비슷한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다. 비 오는 밤 붉은 우산을 든 여자가 목격되고 그 직후 누군가 실종되거나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 마치 이 전설이 이 도시만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밤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다. 혹시라도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직접 그 여자를 찾아보기로. 비가 내리던 밤 나는 우산도 없이 골목을 헤맸다. 빗물이 옷을 적시고 신발 속까지 세우며 들었다. 골목마다 가로등 불빛 아래마다 나는 붉은 우산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려던 순간 나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등 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 붉은 우산을 든 여자. 그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천천히 우산을 내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내가 알던 누군가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오래전 사건의 피해자였던 그 여성. 나는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녀는 죽은 게 아니었나? 아니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정말 사람이 맞는 걸까?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내 머릿속에 직접 목소리가 울렸다.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내 앞에 붉은 우산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졌다. 마치 안개처럼 빗속으로 스며들듯이.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끝이 떨리고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앞에 놓인 붉은 우산을 바라봤다. 그 우산에는 희미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우산을 펼쳤다.
그 안쪽에는 또렷하게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음은 너야?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다음은 너야. 그 짧은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우산을 덮어버리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불을 켜둔 채 잠을 청했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방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어디서든 붉은 우산이 보일 것만 같았다. 사람들 틈에 섞여 걷다가도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꿈속에서는 항상 그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우산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우산 안쪽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음은 너야. 나는 점점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는 걸 느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갑자기 창밖을 바라보게 됐다. 그때마다 붉은 우산이 보일까 두려웠다. 동료들은 내가 예민해졌다고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누가 들어도 미친 사람 취급을 할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또다시 그 우산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내 집 현관 앞이 아니었다. 회사 건물 옥상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붉은 우산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상하게도 그 우산에 이끌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우산을 펼쳤다. 이번에는 그 안쪽에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억해, 넌 이미 선택받았어. 그 순간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20년 전 내가 처음 그 여자를 봤던 그날.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이미 이 전설에 휘말려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저 우연히 목격자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날부터 이미 다음이 정해져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내가 붉은 우산을 들고 있었다. 빗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우산을 펼치고 그 사람을 바라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내가 전설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비가 내리는 밤이면 나는 창문을 닫고 불을 켜둔 채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숨으려 해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짙어졌다. 나는 점점 더 자주 붉은 우산을 든 여자의 환영을 보았다. 그녀는 내 방구석 거울 속, 심지어는 내 그림자 뒤에도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감만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나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회사도 그만두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었다. 가족조차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모두가 나를 잊은 것 같았다. 나는 오로지 그 붉은 우산의 전설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밤마다 나는 그날의 기억을 되짚었다. 20년 전 내가 처음 그 여자를 봤던 그 순간. 그때 나는 왜 그 골목을 지나갔던 걸까? 왜 하필 그 붉은 우산을 본 걸까?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만 같았다.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다시 그 골목으로 가기로. 비가 내리던 밤 나는 우산도 없이 집을 나섰다. 골목은 여전히 어두웠고 빗물은 발목까지 차올랐다. 나는 천천히 그날의 장소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붉은 우산을 든 여자. 그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왜 나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우산을 내게 내밀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 우산을 받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밀려들었다. 20년 전 그날 밤의 비명피 냄새, 그리고 내가 외면했던 진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본 것은 단순한 목격이 아니었다. 나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속삭였다. 이제 네가 전해야 해.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빗속으로 어둠 속으로 나는 홀로 그 골목에 남았다. 손에는 붉은 우산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우산 안쪽에는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전설은 계속된다. 나는 그 우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빗물은 내 온몸을 적셨고 손끝은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 차가움보다 더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전설은 계속된다. 그 문장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이 도시의 어둠 속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새로운 희생자를 찾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붉은 우산을 방 한가운데에 두었다. 그 우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누군가 내 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점점 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걸 느꼈다. 밤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어김없이 비가 내리는 밤이면 골목 어귀에 붉은 우산을 든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늘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그 전설에 사로잡혔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새로운 목격담이 올라왔다. 어젯밤 우리 동네에서도 붉은 우산을 든 여자를 봤다. 그 여자를 본 뒤로 이상한 일이 계속된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전설에 매혹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가 이 전설을 기억하는 한 붉은 우산은 계속해서 새로운 희생자를 찾을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거울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내 뒤에 서 있는 붉은 우산을 든 여자를 보았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거울 속에는 여전히 그녀가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내가 그 전설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한 붉은 우산의 저주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혹시 오늘 밤 비가 내린다면 창밖을 한번 바라보지 말길 바란다. 어쩌면 골목 어귀에 붉은 우산을 든 여자가 서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만약 그 여자를 보게 된다면 절대 가까이 다가가지 마라. 그 순간 당신도 이 전설의 일부가 될 테니까.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기려 한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비가 내리는 밤이면 여전히 나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꼭 걸어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함께 붉은 우산의 그림자가 내 방 안까지 스며드는 것만 같다. 가끔은 내 방 한 구석에 무릉덩이가 생겨 있는 걸 발견한다. 그 위로 붉은 빛이 어른거린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그 빛에서 눈을 뗄 수 없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잊힌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전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진다. 누군가는 단순한 괴담이라며 웃어넘기지만 또 누군가는 실제로 그 여자를 봤다고 혹은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마치 전설이 새로운 희생자를 삼키듯이 나는 이제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 붉은 우산을 든 여자의 시선이 언제나 내 뒤를 따라다닌다. 거울을 볼 때마다, 창밖을 볼 때마다,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그녀는 늘 같은 말만을 반복한다. 전설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말이 점점 내 목소리와 섞여간다. 나는 점점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잊어간다. 혹시 이 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 불길한 시선. 비가 내리는 밤 창밖을 바라보지 마라. 만약 붉은 우산을 든 여자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순간 당신의 삶도 이 전설에 삼켜질지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의 현관 앞에 아무도 없는 밤에 작은 붉은 우산이 놓여 있다면 절대 그 우산을 집 안으로 들이지 마라. 그 순간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테니까. 비가 내리는 밤 나는 다시 한번 창문을 닫는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전설이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그 붉은 우산은 이 도시 어딘가에서 조용히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다.